임팩트 시대의 사업 전개 방법입니다. 실은 며칠 전에 저희 그룹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변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 뉴스킨의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 제목 자체가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제목이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봤고, 또 얼마 전에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사업적으로 보탬이 얼마만큼 좀 많이 되고 싶어서 또 오늘 새벽부터 또 정리를 했고 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많이 환경이 바뀌었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복잡하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했는데 잘하고 싶어서 코로나 관련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좀 몇 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서 전 세계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라는 게 쉽게 종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신이 나오더라도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혼돈이라고 얘기합니다. 혼돈이라는 건 무질서죠. 무질서 안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하고, 즉 거기서 얘기하는 게, 책에서 얘기하는 게 새로운 질서들이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로서 맞이할 어떤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뉴스킨 사업자로서 사업도 잘하고 싶고 우리 파트너들도 더 많이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도대체 뉴스킨 사업자로서 우리한테 기회는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해빙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해빙? 그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힌트를 찾은 것 같은데, 고정관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정관념. 자, 고정관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죄송합니다. 얘기가 들어가지고. 자, 고정관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인이나 가족들 중에서 자,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처음에 드냐라는 거죠. 그 책에서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위로하는 감정이 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혼이라는 그 자체를 서로 간의 어떤 아픔, 고통, 힘듦, 그런 안 좋은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결혼 생활은 불행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혼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 또는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음, 그런 이제 본인만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위로하고 안타깝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겪고 좋지 않는 일도 겪으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욕구는 다 똑같습니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 지금 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제품에 관심 안 가질 거야. 사업에 관심 안 가질 거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야 할 거야. 라는 스스로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지금 같은 상황,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올바른 사업 전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좀 전에 아기가 들어가지고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집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문 잠궈 놓는 잠금 장치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강의나 책에서 돋보기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돋보기 이론? 자, 돋보기를 열심히 비춘다고 종이에 불이 붙는 게 아니죠. 초점이 맞지 않으면 10년, 20년을 들고 있어도 종이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종이에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비췄을 때 종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배운 대로 열심히 한다고 원하는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일인지, 결국엔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커미션, 매력적인 권리 수입이 들어오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사실을 바탕으로 기회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킨을 선택했다고 기회가 아니라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원리가 이해되면 사실을 바탕으로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뉴스킨 사업을 한 이유가 뭐예요? 뉴스킨 사업을 한 이유. 뭐죠? 자, 물론 좋습니다. 뭐 가치 있는 일이고 문화도 좋고 다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채팅을. 그죠? 자산, 자유, 잘 살려고 경제적 자유. 맞습니다. 여러분들 뉴스킨 사업을 한 이유는요.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이 사업한 거 아닌가요? 저는 돈 벌려고 이 사업을 했고요.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잘 살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자,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이 사업 한 거 맞죠? 자, 뉴스킨 안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보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뉴스킨에 선택할 수 있는 보상, 첫 번째는 뭐예요? 소비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쉐어링 보너스라고 얘기하죠. 뭔가를 쉐어하면서 쉐어한 만큼 6%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대리점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빌딩 보너스라고 얘기하고요. 적게는 5%, 많게는 40%를 구간별로, 주간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고, 자, 세 번째, 대리점 분양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리딩 보너스 또는 후원 수당, 후원 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검토하고 선택하실 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보상이 이 세 가지 보상 중에 몇 번째 보상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죠? 세 번째 보상일 거예요. 백만장자 보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부분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저도 이 세 번째 어떤 권리적인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이 후원 수당에 대한 매력이 가장 크게 느꼈었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이 안에서 성공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받는 보너스가 비중이 제일 큰 게 후원수당, 리딩 보너스죠. 그러면 이 안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성공하는 일이냐, 누가 성공을 할까? 결국에는요,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권리적인 수익,
그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후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후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알려줄 수 있고요. 내가 본 게 있어야 보여줄 수 있고, 돈이라는 것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빌려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뭔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갖고 있어야 후원이 되고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세미나가 우선입니다. 처음에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초기 사업자들의 이제 사업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듣고 배우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이상의 배우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배우지 못할까요?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한 3-4개월, 5-6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다가 어느 시점에선 더 이상 공부를 못해요.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지 못해요. 자, 내가 진정 알미라는 건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이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운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비교하고 표현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즉 가르칠 수 있는 게 진정 알미라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야. 왜 1 플러스 1은 2인지, 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이 아니고 2인지, 왜 2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안다라는 알미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1 플러스 1은 2야. 나는 아는데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명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 그럼 절대 그거는 알 수 있다, 안다라는 게 아니죠. 야, 너 다단계가 다단계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단계 아니야. 뭐가 다단계 아닌데 내가 알아봤더니 다단계 아니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면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만 이해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어, 가르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진정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결국 배움이라는 건 채운다라는 거예요. 채운 만큼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우리 사업에서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관리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리더가 되는 일이에요. 리더라는 건 누군가를 관리하고 안내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인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관리하기 이전에, 이끌기 이전에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내 자신 자체조차도 관리할 수 없는데 누구를 관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세 번째, 복제 교육 능력. 각각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즈니스 능력 3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사업적으로 뭘 3개만 잘하면 되냐면, 첫 번째,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뭐가 있죠?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데몬스트레이션이죠. 데몬스트레이션. 자, 나는 열심히 데모를 했는데 제품이 나가지 않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데몬이 잘못됐는지, 너무나 우왕좌왕, 팩트 없이, 핵심 없이 시간만 길게 끄는지, 그죠? 너무나 내 데몬이 지루한지, 또는 나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운 대로 상대방이 니즈가 없고 욕구가 없는, 그냥 흔히 만만한 사람 앉혀놓고 데모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부족한 게 뭔지, 부족한 걸 찾았다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스폰서를 통해서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돼요. 데몬조차도, 스폰서님, 제가 데몬을 열심히 하는데 제품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한지 스폰서님이 옆에서 데몬을 한번 받아주세요. 또는 제가 녹음을 해올 테니까 제가 데몬하는 과정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모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여러분들. 그래서 10번을 했을 때 최소한 6번에서 7번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되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 채워나갈 수 있는 스스로 뭔가를 보완하고 보강해야 여기에 대한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런 부분 항상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내 앞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이 현실 점검을 통해서 도구의 가능성, 네가 하는 일 나빠, 뉴스킨 해, 그게 아니라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직업이라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네가 하는 일 나빠 그럼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문이 닫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소득의 구조, 도구의 가능성, 우리가 배운 대로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했을 때, 또 그 도구를 선택해서 열심히 했을 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잘 살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도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초대로 연결할 수 있는 초대 결정력, 쇼도 플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는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축구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패스를 하면서 마지막에 골대 앞에 있는 공격수한테 골이 패스가 됩니다. 그 공격수는 그 볼을 받았을 때 골 안에 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볼 결정력이 있어야지만 그 볼이 왔을 때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볼은 많이 오는데 내가 골대 앞에서 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부족하다라면 아무리 공이 많이 와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겠죠.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현실 점검을 통해서 도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초대할 수 있는 초대 결정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만나도 그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끊임없이 닦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 둘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제품을 보여주고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 복제가 되고 확장이 되면서 팀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권리적인 형태의 수입이 들어오겠죠.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기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 자, 자기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뭐뭐 있을까요? 자기관리가. 뭐, 금전관리도 있을 거고, 인맥관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죠, 건강관리, 뭐, 시간관리, 감정관리 등등등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저는 첫 번째, 시간관리, 두 번째, 감정관리를 뽑고 싶습니다. 자, 시간관리, 시간 약속은요, 리더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자, 시간 약속은요, 그 사람의 신뢰입니다. 신뢰.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 어떤 사람이 신뢰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신뢰 있는 사람. 반대로 조건과 환경이 동일하지 않아요. 서로 A, B가 환경이 달라요.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좋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 똑같습니다. 신뢰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변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약속 시간도 못 지키고 약속도 어기고 게으르고 신뢰가 없는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야, 내가 기가 막힌 사업을 찾았는데 너랑 같이 한번 하고 싶어. 뭔데? 뉴스킨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 친구가 이 사업을 제시했을 때.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항상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항상 약속도 잘 지키고 책임감 있고 뭔가 믿음 있고 신뢰 있는 친구가 이런 일을 제시했을 때 내가 다단계라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신뢰 있는 친구가 제시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관심도가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이 진짜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업이 맞지만 누가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시간 약속, 신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미팅 시간이 9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30분 이전에 들어와서 파트너나 초대자나 스폰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물론 형제 라인, 스폰서, 파트너 중요하지만 밖에서 내 소비자, 프로스펙터 또는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할 때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자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장님, 차가 밀려서요. 뭐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30분 1시간 앞당겨서 나와야 되죠. 리더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시간 약속이라는 건 신뢰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리더로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감정 관리입니다. 감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관리 중에서. 왜냐하면 모든 관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감정 관리 못하면 3개월, 6개월 동안 TR라인티 통해서 몸 진짜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감정 관리 안 되는 거야. 폭식하고 과음하고 다 망가뜨릴 수 있겠죠. 감정 관리 안 되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 한 방에 그죠? 아웃시킬 수 있겠죠. 인맥 관리도 똑같아요. 감정 관리가 안 되면 한 방에 아웃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리더는요. 포커페이스 할 줄 알아야 돼요. 포커페이스. 너무 좋아도 좀 누를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다운이 돼도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가 발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초기 사업자는 그런 능력, 초기 사업자를 떠나서 어느 정도 사업 연차가 있는 사장님들도 항상 사업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시스템 중심에는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물론 매뉴얼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있고 말로 해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카운셀링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구분이 안 되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본인만 잘하면 되는데 자꾸 말로 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문제점이 관계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킨 좋은데 네가 싫어서 나는 못하겠어. 음, 이해되시나요? 자, 감정으로 표현이 안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사람인지라 말로 해서 안 되는 거 자꾸 말로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감정이 얼굴로 말로 언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나만 잘하면 돼요. 굳이 말로 해서 안 되는 걸 말로 할 필요 없고요. 지켜봐 주시면 어느 시점에서 인식이 되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또는 팀들한테 어떤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얼굴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요. 근데 혹시나 또 기분이 다운되거나 좀 이제 사람인지라 컨트롤이 안 될 때는 가끔씩 혼자 영화 볼 때도 있고요. 외곽에 나가서 이제 바람도 쐬면서
커피 한 잔 먹고 올 때도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예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는 게 나를 위한 길이고 내 파트너를 위한 길이다.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있고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말로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말로 하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고 그죠? 어떤 감정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감정 관리, 포커 페이스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복제 교육 능력입니다. 이런 자리에 또는 오프라인 어떤 강단에 올라가서 뭔가를 강의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예요. 사장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저만 따라하면 돼요. 저만 따라하면 돼요. 복제 모델로서 왜? 뉴스킨 사업은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업이죠. 행동으로 가르치는 사업이죠. 그래서 자, 더도 말고 사장님 나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 롤 모델로서 그러니까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겠죠. 자, 실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건 물론 이론적으로 배움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론으로 배웠다면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이론적 배움만이 아닌 이론적 바탕으로 이해하고 행동하여 많은 실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뉴스킨 사업은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거.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배운 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나오는 그런 변수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애기들 많은 집에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듣는 것 같지만 결국 애들한테 집중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듣질 못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뉴스킨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한두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사람까지 부정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술 먹고 뉴스킨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음.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면서 하나하나씩 내 실력이 완성이 됐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실력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력을 갖추었을 때 후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후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자, 초대가 돼야 되고 팀이 만들어져야지 후원이 되죠. 초대는 기본입니다. 초대는 기본이에요. 뉴스케는 초대 사업이고요. 배우는 것 자체가 초대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끊임없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은 시간이 걸리고 기복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 정도 또 자빠지고 엎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자, 뉴스킨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요. 또 기복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슬럼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성장 패턴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한 이런 곡선이 보여지는데요. 그죠? 대부분의 성공자들의 이제 성공 곡선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부분에 딱 잘라서 확대를 해보면 이런 굴곡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초기 사업자일 때 더 이 굴곡이 기복이 큽니다. 자, 내가 사업을 딱 시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180도를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죠. 하늘을 찌르고 올라갑니다. 근데 180도 썼는데 명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불하겠대. 안 쓰겠대. 어때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또 누가 사업을 알아보겠대. 기분이 어때요? 하늘을 찔러요. 그 다음에 연락 안 받아. 땅속으로 들어가요. 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런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저 역시 또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런 기복이 있고요. 자,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뉴스킨 사업의 기본이 뭐예요? 10코어예요. 10코어. 물론 그룹마다 A코어, 9코어, 또 10코어, 심지어는 11코어 하는 그룹도 있는데 고민, 내가 왜 안 되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10코어를 동그라미 하기 위한 10코어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실질적인 10코어를 하고 있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10코어를 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내 사업이 안 된다?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누구나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복을 많이 느끼고 있다, 나만 느끼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느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0코어를 점검하라. 자, 또 한 가지, 뉴스킨은 돈은, 이거는 뭐 개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뉴스킨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뉴스킨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뭐 앞에서는 돈 벌려고 했다며. 물론 이렇게 그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모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입니다.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그런 모습이 돼야 그에 걸맞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변화. 제가 항상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리는데, 습관에 대한 변화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주영 회장님 다 알고 계시죠?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3시. 제가 봤을 때 그게 일어나신 건지 아예 잠을 안 주무신 건지, 어떤 이제 병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모니터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몽롱해지고 띵해지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반대로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정주영 회장님한테 10시까지 주무세요, 눈 감고 주무세요 라고 한다면, 정주영 회장님은 아침 10시까지 주무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죠? 어렵겠죠? 우리는 아침 10시까지 자는 걸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정종 회장님은 10시까지 주무시는 걸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그 차이. 그죠? 습관의 차이죠. 여기에 성공의 답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자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죠? 그들의 습관을 따라한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100%는 똑같지 않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한 5년 전에 음, 저희 파트너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담을 했던 얘기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친구는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신랑 따라서 가서 애 셋을 낳고 사업을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아마 올해 들어올 거고 아기를 키워놓고 이제 사업을 다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제 방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저는 왜? 그 우는 모습이 충격인 게 아니라 항상 밝고 항상 에너지를 주는 얼굴도 예쁜 그런 친구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먼저 우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웠어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한 2, 3분 정도 지나니까 아씨 진짜 열받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 사업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신데요? 나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2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결과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만들어진 게 없었거든요. 그 현상 그 자체, 그 현재 위치. 내가 뉴스킨이랑 안 맞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뉴스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힘들다.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는 파트너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는데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사장님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사장님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사장님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 결과밖에 만들 수 없는 사업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 6개월 만에 루비가 됐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6개월 만에 루비가 될 수 있는 사업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1년 만에 블루 다이몬드 됐다? 그게 다는 아닐 수 있지만 1년 만에 블루 다이몬드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열심히 했는데 루비가 되지 않아. 왜 안 되지? 고민하기 앞서 내가 루비가 되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지? 어떤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습관이 왜 중요하냐? 습관은 성공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미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반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 목표가 3년 후에 블루 다이몬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블루 다이몬드를 이루신 분과 비교했을 때 그들만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들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만 있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찾아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공이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성공이 달리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습관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옛말에 이런 말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죠? 여러분들 그 작은 습관 바꾸는 거 힘들어 하시면서 이 안에서의 성공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얻은 성공 쉽게 무너진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15년, 20년 후의 삶을 조사한 책 내용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거의 97%가 당첨금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해 있더라.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서로 이혼하고 심지어는 살인자까지 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통계가 적용이 될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 96%, 98%가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 폐가 망신해 있다는 이제 인터넷 자료를 보게 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남성은 242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하고 189억 원을 받았는데 그는 결국 5년 만에 모두 탕진했다. 189억을 5년 만에. 자, 밑에 2006년 진주에서 로또 1등에 당첨돼 14억 원. 당첨금을 수령한 30대 남성 당첨자는 유흥비 탕진 등으로 빚을 지게 됐다. 결국 그는 사기범으로 전락했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1억 3천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밑에 같은 해 마산 로또 1등 당첨자는 2년 만에 모든 돈을 날리고 도둑질하다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이 주어진다라는 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련의 과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 이 순간 자체도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공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 성공이 내게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그 성공이 진짜 내게 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임해야 되냐? 성공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공자의 습관을 아예 내가 복제가 아니라 카피 100% 따라 하겠다. 그들의 눈빛 말투까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강력한 욕구.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반복된 행동이에요. 반복된.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했을 때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책을 보니까 사람마다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이제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뼛속에 있는 골수, 그 골수의 세포까지도 톤 오버가 된다고 합니다. 6개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파트너 한 3명 정도를 앉혀놓고 나는 6개월 동안 모닝스쿨 하자. 6개월 동안 모닝스쿨 하면 루비 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모닝스쿨이 7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단 5개월 29일 나오다가 하루 지각했거나 결근하면 다시 6개월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고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모닝스쿨 듣지 말고 아침 9시까지만 출근 개념을 갖고 9시까지만 나와라. 와서 미팅하고 가서 다시 자도 되고 일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 단 5개월 29일 나오다가 하루 지각하거나 하루 결근하면 다시 6개월이다.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것보다 스폰서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마 6개월 나온다고 루비 되겠어? 자,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모닝스쿨, 6개월 동안 9시에 지각하지 않고 사무실 출근, 루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비가 될 수 있는 몸으로 세팅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됐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최소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보셨던 책일 거예요. 로버토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젊은 청년이 로버토 기요사키를 찾아옵니다. 부동산으로 성공시켜 달라고, 수제자로 키워달라고, 성공하고 싶다고.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코수염을 기르고 왔던 모양이에요. 로버토 기요사키가 했던 말이, 젊은 청년, 성공을 논하기 전에 그 너저분한 수염 먼저 깎고 와 라고 하니까 그 젊은 청년이 뭐라고 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기른 거라 본인한테 소중하대요. 깎을 수 없대요. 그 즉시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젊은 청년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했던 말이, 어쩌면 성공과 수염 깎는 거랑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 젊은 청년 입장에서도 내가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무슨 코수염을 깎으라 그래? 수염하고 성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 그 젊은 청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여러 가지 요구할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게 수염 깎는 것보다 쉽겠냐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 단순한 수염 하나 깎는 거 이해 못하고 작은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하는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1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 여전히 그 눈빛, 여전히 그 헤어스타일, 여전히 바뀌지 않은 복장, 여전히 그 생각, 여전히 똑같은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진짜 잘하는 사람과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에 힘이 다르네. 항상 랜선 미팅 할 때도 30분 전에 들어오네. 캠 항상 열어놓네. 메모하네. 안 좋네. 그럼 좋은 모습이 발견이 되고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성공이 되어지는 거죠. 이 뉴스킨 안에서의 성공에 대한 원리는 기존에 있었던 모습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모습이 나와줘야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처음에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 많이 나오겠지만 제품이 나온다고 내 성공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되어질 수 있는, 성공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변화된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뉴스킨 안에서도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된 모습,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내가 변화된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그 변화된 모습에 맞게끔 물질적인 것도 따라오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트인데요. 언택, 언택트 시대, 어, 어, 제 주관적인 생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얼마 전에 조지훈 대표 이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물론 온라인으로도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택트 온택트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대면과 접촉이 필요하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이제
3단계로 격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셀 미팅, 소규모의 어떤 팀 미팅 정도는 어, 대면으로 대면과 접촉을 통해서 부족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큰 미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독서 미팅이나 탱코 미팅, 소규모의 미팅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과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뉴스키는 관계 비즈니스죠. 휴먼 비즈니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면, 오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환경에 또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도요, 열심히 하셨겠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해라고 느끼실 거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지가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할까를 점검하는 시간, 내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이 뭐고 부족함이 뭔지, 그럼 새해는 어떤 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21년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더 멋진, 더 열정적인 리더 사장님들로 성장하는 에이스 그룹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